예, 안녕하세요. 오지환입니다. 제가 이제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많이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서 음식물에 있는 방사능을 측정 가능한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제가 오랜 기간 이제 인베디드 관련된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제품들을 팔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실로스코프였는데, 그 오실로스코프를 판매하는 회사가 이제 중국에 있어요. 거기서 제가 물건을 잘 팔다 보니까 우리 회사 제품 중에 좀 괜찮은 게 있으면 좀 팔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쭉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였어요. 이 제품이 이제 GC01이라는 제품인데, 제가 이제 무턱대고 팔 수는 없고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방류를 하면 이게 만약에 음식물에 측정이 된다면 정말 유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공부를 몇 달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에 대한 결과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염이 심한 경우에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방사선을 우리가 맞으면 세포에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방사선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알파, 베타, 감마, X선, 중성자선 막 이렇게 있는데, 이게 사용하는 데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요. 뭐 암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이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몸에 굉장히 이제 치명적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방사선이 얼마나 세냐, 그거를 이제 방사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에는 이제 다양한 물질이 있는데, 그 방사능 물질들이 내뿜는 방사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알파선이라는 방사선이에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종이 한 장으로도 막혀요. 문제가 뭐냐면 반감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인체에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종이 하나로 막을 수는 있지만, 그게 만약에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포에 이제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파선을 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는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알파선을 측정을 못한다. 일부가 가능한 측정기가 있지만 굉장히 이제 고가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알파선이 종이를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생선 껍데기도 이제 뚫지를 못해요. 지금 보면 정부에서 막 광고하잖아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막 생선들 이렇게 되면서 안전하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게 100% 안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측정이 안 된다고 해서. 왜냐하면 알파선은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선을 제대로 측정을 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회를 떠가지고 측정을 하면은 좀 나을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게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냐면, 납 10cm로 된 차폐 공간에 들어가야 돼요. 그곳에서 음식물을 다 갈아가지고 정밀 기계로 측정을 해야지만 알파선이 온전히 측정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것도 100%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가 아예 무쓸모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는 다양한 핵종이 존재를 해요. 다양한 방사능 물질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꼭 알파선만 내뿜는 게 아니에요. 세슘이라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 세슘이라는 물질은 감마선과 베타선을 이제 방출을 합니다. 이 세슘이 무서운 게 뭐냐면 칼륨으로 착각을 해요, 인체에서. 그래서 이걸 먹으면 잘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체에 박혀서 계속 방사선을 방출을 하는 거죠. 뭐 몇십 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이제 치명적인데, 이 세슘이 다행히라고 하면 참 웃기지만 감마선도 배출합니다. 그래서 아주 소량일 경우에는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지만, 심하게 오염된 생선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도 측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휴대용 측정기를 사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사실 음식물에 사용하는 거는 100% 올바른 용도가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방사능 측정기를 이제 판매를 하지만 아이 5명을 기르는 아버지로서 거짓말은 할 수 없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휴대용 측정기로 먹거리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해보고 거기서 감지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거는. 하지만 그 휴대용 측정기에서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100% 안전하냐라고 했을 때 또 그것도 아니다. 하지만 아예 의미 없는 건 아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어느 정도 오염도가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구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더 올바른 사용처는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게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물건을 판매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구입을 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뭐 저도 이제 해외 구매를 대행을 해주는 건 맞지만 한국 유일 공식 파트너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를 좀 고칠 줄 알다 보니까 AS를
테스트를 제가 직접 합니다. 한 1년간 정도 제가 진행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AS 비용을 조금 여기다 이제 산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요. 거래상에 문제가 생기면 100% 해결해 드립니다. 그리고 초기 불량이 있으면 교환하는 것도 제가 다 진행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월 이제 500개 이상 판매를 하면 한글화를 해준다고 거기서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과대 광고를 할 수 있었다라고 또 봐요. 하지만 제 양심이 이제 허락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100% 안전하지는 않다.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품 깔끔하거든요. 아무튼 모양은 괜찮아요. 마음에 드셨다면 제 댓글을 참고하셔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지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